2013년부터 2025년까지의 빈출 8위에 해당하는 유해위험방 지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 즉 PSM에 대해 완벽하게 다룰 예정입니다. 합격을 위해 꼭 알아야 할 핵심만 요약했으니 저와 함께 차근차근 살펴보시죠. 매년 한두 문제씩 꾸준히 출제되고 있습니다. 특히 유해위험방 지계획서의 제출 대상, 예를 들어 건설공사의 10m, 30R 같은 수치 기준과 공정안전보고서 PSM의 4대 구성요소, 그리고 면제 대상 등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역대 기출문제를 바탕으로 완벽하게 정리했으니 잘 따라오세요.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유해위험방 지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 PSM이 왜 필요한지 그 제도의 목적부터 이해해 볼까요? 두 가지는 모두 사전 안전성 평가 제도입니다. 화공장의 화재나 폭발, 건설 현장의 대형 붕괴 사고 같은 중대한 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 사업주가 작업 시작 전에 안전대책을 세우고 승인을 받는 아주 핵심적인 제도죠. 제도의 목적을 이해하면 왜 대규모 수치나 고위험 설비가 정답으로 출제되는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두 가지 중요한 보고서를 핵심만 쏙쏙 뽑아 비교해 볼까요? 먼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는 대규모 건설공사나 특정 제조업이 주요 대상입니다. 건설 붕괴나 제조업의 일반적인 산업재해를 예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죠. 반면 공정안전보고서 PSM은 원유, 정제, 석유화학처럼 고위험 화학물질을 다루는 설비가 대상이에요. 주로 화재나 폭발, 누출 같은 중대산업사고를 막기 위한 것이죠. 시험에는 건설공사의 수치기준 암기와 PSM의 4대 구성요소, 그리고 제출 면제 설비가 자주 출제되니 꼭 기억하세요. 제조업의 유해위험방 지계획서 제출 대상 기준을 정확히 짚고 시험에 자주 나오는 오답 함정까지 살펴보겠습니다. 올바른 기준은 전기 계약 용량이 300kW 이상이어야 하고 1차 금속 제조업이나 금속 가공 제품, 비금속, 광물 제품처럼 고위험 업종에 해당해야 합니다. 기출 오답으로는 전기 계약 용량 200kW 이상이라거나 전자부품 제조업이 대상이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는 모두 틀린 내용이니 정확한 기준을 꼭 암기해 주세요. 이번에는 건설공사의 유해위험방 지계획서 제출 대상 수치 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이 6가지 숫자는 기출문제에서 가장 많이 출제되는 핵심 포인트입니다. 그림과 함께 시각적으로 위치와 숫자를 연결해서 암기하시면 훨씬 쉬울 거예요. 굴착 깊이 10m, 건축물 높이 31m, 다리 길이 50m, 일반 공사 연면적 3만 제곱미터, 냉동 냉장 창고는 5천 제곱미터, 그리고 2천만 톤 이상의 저수량 같은 것들이죠. 이 숫자들을 정확히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설공사 수치와 관련해서 수험생들이 자주 틀리는 오답 함정을 완벽하게 해부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굴착 깊이가 5m 이상이면 제출 대상이다 라는 질문은 오답입니다. 정답은 깊이 10m 이상이에요. 기출문제에서는 12m도 나왔는데 이는 10m 이상이니 제출 대상이 맞습니다. 또 냉동창고 연면적이 3000제곱미터 이상이면 제출 대상이다. 이것도 오답이에요. 냉동냉장 창고는 5000제곱미터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숫자를 헷갈리게 내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정확히 알아두세요. 다음은 공정안전보고서 PSM의 필수 제출 대상과 제외 설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로 원유 정제 처리업, 석유화학계 기초화학 물질 제조업처럼 유해위험 물질을 다루는 사업장이 제출 대상입니다. 하지만 타 법령에서 이미 엄격하게 규제하는 설비들은 제출에서 제외되는데요. 예를 들면 원자력 설비, 군사시설, 차량 같은 운송 설비, 그리고 액화석 유가스 LPG 충전 저장 시설이나 도시가스 공급 시설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목록들을 잘 구분해서 기억해 주세요. 가장 중요한 부분 중 하나인 공정안전보고서 PSM의 4대 구성 요소를 절대 암기해야 합니다. PSM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공정안전자료, 공정위험성 평가서, 안전운전계획, 그리고 비상조치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해요. 특히 비상조치계획 세부 내용에는 주민홍보계획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이 2023년과 2025년 연속으로 기출될 만큼 중요합니다. 이 4가지와 주민홍보계획을 꼭 기억해 주세요. PSM 구성 요소와 예외 대상에 대한 잦은 오답 함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기본계획이
PSM의 4대 구성 요소 중 하나라고 나오면 오답입니다. 출제자들은 그럴듯한 서류 이름을 끼워 넣어 헷갈리게 하니 딱 4가지만 기억하세요. 둘째, 고위험 설비인 원자력 설비는 PSM 제출 대상이다. 이것도 오답입니다. 원자력 설비는 다른 특별법으로 엄격히 규제받고 있어서 산업안전보건법상 PSM 제출은 면제됩니다. 함정에 속지 않도록 정확한 내용을 숙지해야 합니다. 착성 시 의견 청취와 이행상태 평가 타임라인도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먼저 작성 단계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없는 경우 반드시 근로자 대표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이는 2015년과 2023년 기출되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평가 단계에서는 고용노동부 장관이 확인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2년 이내의 이행 상태를 평가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년이 경과한 날부터 4년 이내라고 숫자를 늘려 함정을 파는 경우가 있으니 1년에서 2년 이내가 정답임을 꼭 기억해 주세요. 합격을 위한 기출함정 방어 요약을 10초 컷으로 빠르게 정리해 볼까요? 첫째, 수치 장난을 완벽하게 방어해야 합니다. 깊이 10m, 높이 31m, 다리 50m, 냉동창고 5,000제곱미터 등을 정확히 암기하여 5m나 3,000제곱미터 같은 함정을 피하세요. 둘째, 서류 끼워 넣기도 방어해야 합니다. PSM 4대 요소를 필수적으로 숙지하고 산재 기본계획 같은 오답에 속지 마세요. 비상조치계획 내에 주민홍보계획은 포함됩니다. 셋째, 면제 대상을 완벽히 알아야 합니다. 타 법령 규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원자력 설비는 무조건 제외 대상이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빈출 8위 테마인 유해 위험방 지계획서와 공정안전보고서 PSM에 대한 내용을 완벽하게 숙지하셨기를 바랍니다. 오늘 배운 핵심 내용들을 잘 복습하셔서 시험에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응원합니다. 2026년 산업안전지도사 시험에 여러분 모두 합격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